네, 언제나 유쾌한 두 남자 김학래 씨, 김한국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항상 웃는 모습 뵈니까 저희가 아픈 데가 없어 보여요. 두 분 혹시 뭐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씩이라도 있는지? 있죠. 왜 없겠어요. 지금 제 나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좋아질 확률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나빠지는 거지. 근데 가장 그 진단 받았을 때 아주 절망적인 게 뭐냐면 퇴행성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서럽죠. 서럽지. 네. 이거는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좀 재활을 하면 됩니다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병원 차트가 지저분해져요. 왜요? 처음에 젊었을 적에는 병원 차트가 소견 없음 깨끗했는데 지금은 뭐가 자꾸 붙어. 네,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씨로 막. 뭐 콜레스테롤, 뭐 주의 요함,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게 막 붙으니까 이런 게 나이 먹어가면서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그래도 저 김학래 씨 머리 심고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심으신 거예요? 너무 젊어 보이시잖아. 나는 조금 더 심으시지. 네?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그렇게 맘대로 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2,500개에서 3,000개. 그리고 1년 뒤에 2,500개에서 3,000개. 이렇게 심는 거지. 그냥 뭐 내가 심어주세요 그럼 못 심듯이 다 그래도 주변에서 얼굴 너무 좋아지셨다, 편해지셨다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기분 좋으시죠? 그거 뭐 정말 자, 뭐 이런저런 이렇게 웃기신 분들이지만 또 건강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명의분을 모셨는데요. 네. 50대 남성분들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주실 박현철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건강 고민에 대해 집중 점검해줄 오늘의 명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현철 원장.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현철 선생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50대 중년들에게 공공의적으로 손꼽히는 이런 질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50대가 되면 예. 아무래도 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예.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과음, 과식, 또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상대적으로는 또 운동량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에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50대 대사증후군이 가장 많이 생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분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글쎄 우리가 어디 미국 대사 아니면 이도피아 대사라든가 저는 무슨 염경환 씨 보고 이렇게 대사. 대사 증후군이 뭐예요? 난 모르겠는데. 역시 사짜 개그맨이라 틀려. 박사하시더니 미국 대사. 저는 왜 신진대사 뭐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네. 사실 그 대사증후군이라는 뭐 게 많이 혈액순환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위험한 거예요? 병인가요? 내분비 뭐 이런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그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네. 즉 당인데 네. 그 당하고 지방의 대사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심혈관 질환이 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네. 한 개인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대사증후군 합병증에 관해서 그림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뭐 당뇨에 고지혈증에 동맥경화 여러 가지가 다 연관이 되네요. 네. 혹시 그 우리나라 사망 원인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암 아닐까요? 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각종 암이 1위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이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되는 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요? 심근경색증,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하고 또 우리가 중풍이라고 알고 있죠. 그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죠. 그러면 합병증도 많고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 느낌이 지금 팍팍 들고 있는데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걸 앓고 계신가요? 예, 이제 우리가 식생활이 서구화됐죠. 네. 그리고 비만 인구도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그 국민 영양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전 인구의 23.6% 정도가 대사증후군이다. 그리고 그렇게나 많이. 2001년에는 28%까지 증가돼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2005년에는
남자가 한 27.4%, 여자가 한 20.9%좀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2011년에도 별로 이렇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년대 들어와서 그 국민 건강 검진 이게 활성화되고 또 각종 매체에서 건강에 대해서 비만과 건강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됐죠. 네. 그래서 국민 의식이 많이 개선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령층 있죠. 예.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대사증후군이 많이 생겨서 네. 한 30% 이상이 해당된다고 돼 있고 또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년 예. 새로운 환자가 12 내지 13%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3분의 1이나 앓고 있다는 거는 우리 몰랐습니다. 대사증후군. 네. 자, 혹시나도 대사증후군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죠. 네, 자가 진단해볼 수 있는 항목이 11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몇 개나 해당되는지 화면 나가는 동안 세어보세요. 네. 아침마다 늦잠 때문에 식사를 거르고 출근길에 오른다. 계단을 오를 때면 항상 숨이 차다. 간식으로는 케이크 같은 달콤한 음식을 즐긴다.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 육류 위주로 푸짐하게 먹는다. 식사 후 곧바로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한다. 무함유, 무설탕 등으로 표시된 제품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저열량 스포츠 음료를 물 대신 마신다. 외식이나 뷔페를 가는 날에 일부러 끼니를 건너뛴다. 항상 회식 자리의 분위기를 주도한다. 든든하게 고기를 먹은 후에도 공깃밥을 시켜 식사를 한다. 음식이나 술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좀 11가지 항목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 두 분은 한 몇 개 정도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요? 반 이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김한국 저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 하나 반 정도. 그거밖에 해당이 안 돼요? 네, 전 뭐 진짜로 저하고는 별로 아, 해당되는 거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주도한다. 그거 하나 하고 반 개는 밥은 제가 이렇게 거절을 해도 술은 권하는 대로 먹는다. 그 한 개 반 정도. 저기 김원구는 다 할 것 같아요. 거의 다 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아침에 지각하는 거 빼고는 다 포함됩니다. 거의 10개. 예, 저는 그리고 그 중간에 물 대신에 이온 음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온 음료 대신 탄산 음료를 먹습니다. 물 대신. 콜라 항상. 네. 그러면 김경민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설탕 아닌 거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나머지는 단 거 같아요. 그래요. 나머지 의외로 10가지. 많은데 11개 종목 중에 자, 박사님 몇 개 정도가 되면 이제 의심해 보면 될까요? 11가지 중에 한 5가지 이상 되면 예. 혹시 내가 대사증후군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아, 5가지 이상. 네, 대부분이 해당된다면은 이미 대사증후군이 아닌가. 그래서 의사와 상담해서 체크해보고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진단 기준을 보면 네. 비만도를 나타내는 이제 허리둘레. 네. 허리둘레가 이제 남자는 90cm, 네. 여자는 80cm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치로 말하면 35인치, 33인치. 지금 이 중에 35인치 이상 있습니까? 김원구 씨. 김경민 씨하고 초등학교 때 김원구 씨. 35인치였어요. 두 분이나 예, 35인치 이상. 그리고 공복 혈당이 100mg per 데시리터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혈압인데 130에 85mg 머큐리 이상이면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중성 지방이 150mg per 데시리터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이게 고밀도 콜레스테롤인데 이건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적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40mg per 데시리터 이하면은 이제 안 좋은 거고 여자는 50mg per 데시리터 이하면은 이제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들어가고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건강은 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이 얘기 우리가 알면서도 이걸 잘 안 지키는데 우리 김학래 씨는 건강검진 네. 마지막으로 받아보신 게 언제입니까? 올해 5월 달에요. 해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그럼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예.
이제 어느 때는 5년에 한 번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장 검사 같은 거는 이제 뭐 5년에 한 번 해도 된다.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또 그동안에 차 있으니까 예. 이제는 3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받죠. 근데 그거는 뭐 해봐요. 근데 차트가 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철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운동을 따로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일절 없거든요. 예, 선배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지금? 평소 건강관리법 같은 거. 일주일에 3일 이상을 운동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때는 스케줄이 얽매이면 그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3일 이상을 헬스클럽 나가서 벤치 운동과 이 유산소 운동, 이 러닝머신을 하거든요. 네. 하는데 요게 이제 이거 하다 이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몸이 나른해서 정말 못 가겠다. 네. 이게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저 혼자 걷기라도 하는 텔레비전 보면서 예. 네,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시간은 1시간 이상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정기 검진에 운동까지 정말 표본적인 예.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저희 올리브에서 김학래 씨의 5년간의 혈액 검사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네, 어떻게 나왔나요? 자, 어떻습니까? 사실 그 제가 먼저 파악한 바로는 이제 혈당이 공복 혈당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이 높은 게 대사증후군의 기준에 하나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2009년하고 10년에 보면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40 이하입니다. 그래서 고밀도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적습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 2가지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허리둘레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과음이나 과식 또 체중 관리를 잘 못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겹치면은 대사증후군으로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 건강하시네. 네, 술도 안 드신다고 하는데 어떤 콜레스테롤 같은 게 수치가 높다면 뭐 고기 많이 드시나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고기를 많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희들이 밤에 이 잡이라는 게 네. 야간 4시까지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이트클럽 같은데. 예, 예. 그 끝나고 나면 그 앞에 거기서 나오는 손님들을 위해 막 고기 칙칙칙 막 이게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렇죠. 4시니까. 예, 예. 그런 걸 그때 식생활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저칼로리에 네, 네. 하여튼 칼로리를 머릿속에 제일 많이 넣고 있어요. 칼로리를. 예. 그러니까 우리 김학래 씨야 이렇게 또 철저히 또 본인이 이제 관리하시고 네. 운동하시고 그래서 걱정이 좀 덜 되고 아직 대사증후군으로 발전이 안 됐는데 우리 김한국 선배님이 조금 예, 사실 걱정이에요. 김한국 씨는 이 하드웨어가 좀 멀쩡하지 소프트웨어는 별로인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강한 거는 관계 없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 매일 줄여야 되겠다 술. 네. 그런데도 이게 참 힘든데 네, 네. 제가 그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좀 무슨 행사 같은 데 가면 그 행사에 그 사은품으로다가 건강검진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행사 수고하셨다고 예, 주는데 다 남 줘버립니다. 아이고. 왜냐면 정말 겁이 나갖고 못 가는 거예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해보신 게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한 게 일주일 전입니다. 아, 우리 방송에서 올리브에서 그 이전에는 그 언제 이전에. 하신 거예요? 정말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세상에. 자, 그래서 우리 올리브에서 김한국 씨를 위해서 건강 검진을 끌고 갔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 50대 대표 김한국 씨의 건강 지표 어떨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아, 요즘 조금 몸이 조금 뭐 좀 이렇게 피곤하고 그런 것 같고 잠도 좀 잘 안 오는 것 같고 속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갖고 검진 좀 받으러 왔습니다. 아, 근데 아주 긴장되네요. 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예. 종합 검진하러 오셨어요. 예. 평소에 어디 불편하신 적 없고요. 평소에 불편한 건 술을 좀 많이 먹는다는 거, 잠을 잘 못 잔다는 거. 혹시 오늘 또 중점적으로 여기가 안 좋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수 있어요? 속이 비어도 이게 자꾸 뭐랄까 구역질이라는 그나 예. 그런 게 좀 나고 약간 미식거리는 항상 속이 더운가. 올해 나이 51의 김한국. 그도 건강을 염려해야 할 중년이다. 항상 몸은 자기가 나 죽겠다 하면 진짜 죽어요. 건강하다는 건 건강을 지켜야죠. 자신 있습니다. 화이팅!
먼저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1:1 맞춤 정밀 건강 검진을 실시하기로 결정. 기본 종합 건강 진단 검사 항목과 함께 중년 남성들에게 꼭 필요한 세부 검사를 실시했다. 대한민국 5천만을 웃기는 남자 김한국. 그의 건강 척도가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정말 잘 다녀오셨습니다. 올리브에서 김한국 씨가 생애 처음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자주 받으실 거죠, 이제? 이제 결과를 좀 봐야겠죠.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늘 여기에서 다 알려드리죠. 네, 궁금하실 텐데요. 네. 자, 저희가 그럼 빨리 김한국 씨의 건강 검진 결과 신호등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이 있습니다. 김한국 씨의 건강 결과는요? 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노란색. 일단 빨간색은 아니에요. 노란색이에요. 노란불이어서 안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녹색불로 바꿔드리기 위해서 선생님께 한번 그래요. 결과에 대한 그래요. 설명 좀 예, 드릴게요. 네, 이번에 김한국 씨가 건강검진한 다음에 3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세 됐습니다. 가지. 예. 첫째는 이제 혈액 검사에서 알코올성 지방간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신장의 작은 물혹, 그러니까 신낭종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신장에 결석도 하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금 세 김한국 씨 표정이 번째로는 달라지셨어요. 네, 화면을 넘겨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예. 미란성 위험과 아주 작지만 얕은 궤양이 하나 발견돼서 여기서 이제 조직 검사를 했고요. 예. 조직 검사 결과는 다행히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었고 다행이다. 그렇지만 헬리코박터가 관련이 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김한국 씨 이게 결과 봤는데 낭종하고 결석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네. 어떠신지? 이 암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아니, 아무나 별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떼어내면 뭐 되는 거지. 그게 네. 그렇게 뭐 고민하고 드라마에서 보듯이 가족 불러가지고 몰래 얘기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예. 근데 김한국 씨가 그거를 알아야 돼. 고기 안 먹고 술을 많이 먹는다. 이건 괜찮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네. 술 자체가 칼로리가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소주 한 잔이면 3, 40칼로리 될 거예요, 선생님.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한 병 먹으면 이게 벌써 몇 잔이에요. 그렇죠. 엄청 먹는 거예요. 오늘 의사 선생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는 날인데 김학래 씨가 선생님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김한국 원장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아는 나는 것도 많고. 나는 방송하러 온 게 아니라서 재판받으러 온 거야. 아니 진짜 우리 생각지도 않았던 진짜 건강체질 김한국 씨가 조금 결석과 그런 낭종이 발견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줄여야 되겠죠. 술을 줄이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심하게 그래야 돼. 얼굴이 웃음으로 바뀌셨어요. 네, 어떤 약물 치료를 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 예, 금주 금연에다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또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낭종, 네. 물혹은 다행히 이제 악성으로 보이지 않고 또 악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고 이제 추적 관찰만 하면 되고요. 또 신장 결석도 지금 당장 증상도 없고 또 신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예,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지만 혹시 옆구리에 통증을 느낀다든지 그러면 이제 신장 결석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 옅은 위궤양이 있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거기엔 또 헬리코박터 균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균은 궤양을 재발시키고 또 위암의 원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충분히 치료를 하시고 나중에 없어졌는지 꼭 확인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올리브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오늘 김학래 씨 또 김한국 씨를 위해서 특별히 갈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는 맛있는 갈치 요리를 만들어주시는 갈치계 마이다스의 손, 갈치계 달인 주미정 요리사님을 모셨습니다. 요리사님 오늘 이
이 갈치가 비행기 아침 비행기 타고 오는 네. 갈치 맞죠? 네. 오늘 이 어디서 갈치로 나왔어요? 제주도에서요. 제주에서. 제주도. 당연하죠. 어떤 네. 요리들 해주실 건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요리는 갈치조림, 갈치회, 갈치 매운탕을 소개해드립니다. 세 가지나. 귀하다는 네. 갈치. 저도 근데 심부름으로 갈치 가끔 사 갖고 오거든요 시장에서. 네. 네, 어떤 갈치가 좋은 갈치예요? 예. 갈치는 잘 가르쳐 주세요. 이건 항상 갈치는 예전에 방송에 많이 나왔듯이 네. 눈알이 까맣고, 네. 눈알이 선명하고. 새까맣고, 네, 선명하고, 그다음에 은빛이 전혀 보시다시피 은빛이 아주 네. 아, 은빛이 돌아야 네. 되는군요. 우리 두 분은 평소에 저 갈치 요리 좀 자주 드시는 편이에요? 그럼요. 네, 아주 갈기갈기 찢어서 네, 그런 맛이 없어요. 이렇게 토막을 잘 내서 소금 왕소금구이 한 맞아요. 것도 맛있고. 소금구이 맛이고. 우리 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김영건 근데 씨는? 여기는 미식가라 저는 이미 개인적으로 이 갈치회, 고등어회를 먹지 우리 뭐 광어, 도다리보다는 이걸 더 좋아합니다. 이 고급이잖아요. 고급이고 쉽게 먹을 수 없고요. 고급이고 복요리만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갈치 이 회도 거의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죠. 네. 근데 우리 조리장 선생님 예. 네. 예, 그냥 편안하게 고향말 네. 쓰십시오. 네. 너무 어색해 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아, 예. 근데 이렇게 저 건강에 좋은 갈치가 네. 이게 참 성질이 그렇게 급하다면서요? 네네. 성질이 급해서 예. 올라오는 바로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동안에는 그 예전에는 육지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이 예. 어려워서 잘 못했는데 사실 회를 지금은 이 위에서는 잘 못 먹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항공편으로 오기 때문에 예. 아니, 새벽에 경매를 해서 예. 잡아서 아침에 항공편으로 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얘가 승질 급하다 그러면은 네. 이 생선이지만 네. 얘도 대사증후군이 많이 그래서 그냥 잡자마자 바로 가는군요. 이런 승질이 이게 뇌졸중 막 갑자기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얘도 그런- 혈당이 높대요, 공복에. 예. 갈치에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DHA나 EPA 또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 이상이 들어있어서 그 동맥경화라든지 그로 인한 뇌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 그래요? 혈관을 튼튼하게 하니까 그 노화 예방이라든지 암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는 좋은 생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희가 뭐 회를 먹을 땐 보통 초장. 초장을 찍어 먹는데 이건 된장인데요. 네. 된장이 있어요? 저희는 갈치회가 아주 담백한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초고추장보다는 쌈장에 된장에 찍어 예, 드시는 게 맛있죠, 훨씬 더 된장에. 그렇군요. 청고추장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자, 그럼 두 분이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자, 마음에 드는 거 시식을 먼저 해주시죠. 저는 난생 처음 칼치회를 들어봅니다. 처음이에요? 예, 정말 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칼치회가 어떤 건지 도대체 어때 그렇게 돈만 버셨어요? 감칠맛을 그래? 더하는 된장, 막장에 칼치회가 찍어서. 빛깔이 정말 곱습니다. 새하얀 눈이 내린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럼? 김하우 씨. 옛날에는 이제 김하우 씨 말을 어떠세요? 정말 맛있네요. 옛날에 이거를 오, 그래요? 갈치를 배에서 손질해갖고 예. 막걸리로 빨아서 먹었어요. 맞아요. 네. 비린내 제거하는 거에서. 자, 우리 또 미식가 김한국 씨께서 아무것도 없네. 웃겼어요. 아니 칼치가 비린내가 많이 날 것 같아가 저는 비린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안 근데 이거 드셔보셨구나. 왜 비린내가 안 나죠? 안 나죠. 왜 안 나요? 괜찮아요? 우리 주미정 네. 요리장님. 네. 지금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난다고 네. 하네요, 갈치인데. 네. 모든 생선은 싱싱하면 비린내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집에서 요리하면 네. 왜 좀 그 갈치 같은 거 하면 좀 비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제 모든 생선은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비린내를 없앨 만큼의 비린내가 난다면 네.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갈치 하면은 또 그 조림을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갈치 조림을 또 우리 미식가 김한국 씨께서 시식을 해보시겠습니다.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놓을 때는 뒤집어. 이렇게 갈치가. 이거 다 이게 방법이 살이 있어요. 우동통한 게. 이야, 살 봐요. 어유야. 오. 이거 국물도 꼭 드세요. 이거를 같이 시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시식하세요. 먹어봐야 돼. 그래야죠. 그러게 네. 갈치인데 같이 드셔야죠. 살이 싱싱해갖고 네. 땡땡하잖아요. 부서지질 않잖아요. 아니 근데 또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메뉴가 또 여기 또 있으시다면서요? 갈치 매운탕을 제가 오늘 갈치 맛있게 매운탕은 선보이려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네. 아니 김학래 씨 맛있나 보다. 어떤 계속 요리입니까? 드시네. 맛있어요? 갈치 매운탕. 갈치 매운탕은 이제 예전에 모든 분들이 예.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갈치는 뭐 탕으로 안 먹었죠. 네, 탕으로 그렇죠. 안 드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걸 매운탕을 아주 맛있게 잘 끓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자, 갈치탕을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 감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요리 프로그램을 좀 오래 했어요. 예. 저는 말 안 합니다. 맛있다, 맛없다. 제가 2번 이상 먹으면 맛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장을 직접 담가서 쓰시나 봐. 네, 그런 저희들은 국간장을 그거 만들어서 맛이죠. 거의 요리사 수준이세요. 좀 오래 했어요, 이런 거. 소믈리에 수준, 소믈리에. 지금 두 분은 계속 드시고 계신데 그래요. 넉넉히 바라보는 패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퀴즈 풀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쉽게 맛볼 수 없는 오늘 갈치회와 갈치 조림, 갈치 매운탕까지. 자, 지금부터 맞춰야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 퀴즈 나갑니다. 네, 문제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뱃살을 빼는데 효과적이다. 정답이 오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쪽으로, 아니다,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왼쪽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애매하네요. 윗몸 일으키기는 뱃살을 빼는데 효과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O, X 나눴습니다. 예. 부터 먼저 좀 들어보죠. 그래요. 왜 O예요? 움직이기 귀찮아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운동의 대모 문재석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뭐 뭘 알고서 쓴 게 아니라 여기 전문가가 딱 있으니까 그냥 바로 붙어버린 거죠. 자, 왜 X라고 생각하세요? 뱃살을 뺄 때 윗몸 일으키기보다는 로테이션 운동을 더 많이 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그 전에는 윗몸 일으키기 하면 뱃살이 안 빠지진 않겠지만 모든 운동이 예. 관여는 하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운동을 더 권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저 오늘 틀리면 제가 못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건 저도 궁금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당연히 뱃살이 빠질 것 같은데 네. 맞는지 틀리는지. 자, 박사님 어떻습니까? 정답은 X! X. 아니 왜 X인가요? 당연히 운동인데 힘이 들어가고 빠질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하면 물론 복근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일단 복근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데 네. 뱃살은 사실 지방이 문제입니다. 근육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 문제예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야 지방이 소모가 되고 빠지는데 이 윗몸 일으키기는 무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달리기나 수영이나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해야 네. 뱃살이 빠지겠습니다. 유산소를 해야 돼. 그렇군요. 내가 운동은 있잖아. 아이, 그럼 해야 돼요.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갈치를 드시고 취하셨어요? 갈치야, 갈치. 갈치로 입을 막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에게 오늘 웃음을 주신 김한국 씨, 김학래 씨, 그리고 또 전문의 박현철 선생님, 주미정 요리사님 모두 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허리둘레 1인치가 늘어나면요, 수명이 3년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허리둘레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 지표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중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하네요. 저도 앞으로 체중 관리 힘쓰겠습니다.